네, 이어서 돈이 되는 스몰캡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수민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블릿 PC 얘기를 해주신다고 앞서 좀 예고를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태블릿 PC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늘고 있다, 괜찮을 것이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지 먼저 시장 움직임이나 트렌드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앞서 얘기가 나왔던 스마트폰 그 판매량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소 내년에 재성장을 이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 성장세가 성숙기에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하는 부분은 태블릿 P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절대적인 대수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적지만 뭐 CAGR로 20% 이상의 성장세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즌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미국 CES 가전 박람회까지 그 IT 신제품이 나오기에 좋은 시즌을 일단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세트 메이커들이 그 신제품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실적 성장의 어떤 그 가시성이나 신뢰성이 좀 보이는 업체들은 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라 네. 예, 오늘 태블릿 PC 관련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관련주 보기 전에 조금만 더 이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추세나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뭐 앞서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기능적인 새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포화 상태이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부각될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제 뭐 관심 없다고 태블릿 PC를 사용할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블릿 PC 자체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그러면 업체들이 굉장히 주력해서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가격 인하나 태블릿 PC를 썼을 때 유저들이 좀 이렇게 끌만한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태블릿 PC 자체적인 네. 시장 성장과 더불어 네. 기존에 있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퍼스널 PC 시장을 태블릿이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소비자로서도 그 사용을 하거나 구입을 하기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는 차별되는 태블릿 PC만의 시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그런 대형 가전 업체들이 노트북 시장에서 그 태블릿의 어떤 그 선이 없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그 하이브리드 PC를 대거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는 내년도까지도 계속 예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태블릿 PC를 흡수하면서 태블릿 PC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PC 시장을 잠식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이제 좀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업체들이 그런 제품을 공략하고 신제품을, 요즘은 뭐 사실은 수요가 원래는 공급을 만듭니다만 사실 공급이 또 수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주요 업체들이 태블릿을 집중 공략한다. 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태블릿 PC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 관심 기업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기존의 그 스마트폰과도 관련이 있고 또 태블릿 PC의 어떤 새로운 그 시장 성장 기회도 맞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스토리 설명을 드리면 네. 동사는 1983년에 설립이 돼서 IT 부품과 그리고 IT 재료, 그다음에 일반 공업용 화학 재료를 주력으로 해서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97년에 삼성전자 LCD 모니터용 그 터치 스크린에 들어가는 그 스위치 납품을 계기로 해서 전자부품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전자부품이 약 43%, 그리고 케미칼 부분과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싱글레스 합쳐서 한 57%, 이렇게 세 개가 주력으로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터치 센서나 터치 스위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아이템인데요. 최근에는 그 전자기기의 안테나나
그 효율을 높이고 그 각 주파수 간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성 전자 소재나 무선 충전용 전자 소재를 개발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무선 충전용 소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유명 회사인 다우케미칼사의 국내 가장 큰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나 LCD 그리고 PDP에 들어가는 각종 용재료나 그 식각 제품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제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 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싱글라스 부분은 그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식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커버 유리를 얇게 가공하여 이제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LCD에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OLED로 그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내년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앞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올해 아주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휴대폰 업체에서 그 제품을 채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출이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보면은 전자 부품 또 싱글레스 화학 부분이 이렇게 소위 프로덕트 믹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 구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예, 투자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전자 부품이라든지 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영업이익에서 결정적인 성장세를 내주고 있는 부분은 그 식각과 관련된 싱글레스 부문입니다.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LCD나 OLED 그 디스플레이용 커버 식각 같은 경우는 연간 40%에 가까운 고성장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식각에 필요한 화학 용재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전략 모델에 특히 동사의 제품이 채택이 됨에 따라서 이런 성장세는 내년도까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업체가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동사는 유일하게 올해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의 생산 규모를 확대시킨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LCD 라인만 갖추고 있던 것에서 OLED로 그 캐파를 확장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OLED에서의 식각 수주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대형 그 태블릿 PC나 5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으로 예상이 되는 그 중대형 OLED 커버 글라스 쪽도 동사가 진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커버 글라스 식각을 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얇게 가공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흔히 이제 그 유리 기업으로부터 0.5mm의 그 유리를 받게 되면 현재로선 0.2mm 정도로 가공을 해서 세트 메이커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추세가 0.1mm까지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역시 동사도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주 증가에 그 기대가 되는 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 판매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예상을 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그 표와 함께 보시면 그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태블릿 PC에 대해서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이 팔겠다. 목표를 약 1억 대 정도로 가져가면서 내년에 그 판촉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분기 20.4%까지 상승을 하면서 애플과의 점유율 차이가 10% 이내로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시장 규모 확대나 시장 점유율의 상승으로 삼성전자 내년 태블릿 P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고요. 또 여기에 공급하는 부품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설비 증설을 통해서 태블릿 PC형 그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동사 역시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휴대폰 신제품 나오는 것도 이제 따라가기 급한데 이렇게 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태블릿 PC도 이제 하나씩 살 각오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지 한번 두고 보죠. 그 싱글레스 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 디스플레이의 표면에 까는 그 유리들을 얇게 깎는
네. 네, 그런 작업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물리적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용액을 통해서 녹여서 얇게 다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LCD에 비해서 OLED에 들어가는 커버 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 정밀함과 그 매끄러움에서 훨씬 네. 고객사의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얇은 유리판을 절단해서 두 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하는 목표로 화학 제품을 통해서 얇게, 네. 매끈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씬글래스 식각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앞서 전자사업부에서도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좀 관련이 또 있었던 것이 무선 충전된 것이었었죠. 네.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선 충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캠트로닉스가 무선 충전용 그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을 하고 굉장히 그 의욕적인 매출 목표를 내놓은 바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는 그거에 다소 못 미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내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자기공명 방식 스마트폰의 그 무선 충전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기대보다 다소 스케줄이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무선 충전 기술의 대중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 또 동사도 이에 맞춰서 그 소재나 부품에 대한 소싱 그 선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에서 EMC 사업 부분에서 그 주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기용 페라이트 블록, 그 다음에 시트 타입의 그 전자파 사폐 소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무선 충전에 필요한 자기장을 효율적으로 송수신하는데 그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자기 유도 방식이냐, 공진 방식이냐, 무선 충전의 방식을 놓고 그 상용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특히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 유도 방식 혹은 공진 방식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고요. 특히 충전기나 모바일 기기 배터리 혹은 본체 커버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트 메이커에 정식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그 동사의 어떤 사업부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돈이 되는 스몰캡, 오늘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됐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삼성은 갤럭시 S4 할 때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일부 옵션으로는 상품을 네. 팔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S5에서는 전체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예. 그 얘기 혹시 아시면 좀 코멘트 해주시고,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플로우에서 되는 건지 시장 전망 좀 더해주세요. 네. 무선 충전의 가장 큰 의의는 정말 선이 없이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제품에 대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강점인데요.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태블릿,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에 있어서 이 무선 충전 기능이 채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스마트 생태계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진화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무선 충전 방식이 거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올려놓는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 떨어진 거리에서도 주파수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공진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상용화를 놓고 일단은 일종의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유도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된 상황이지만 공진 방식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자기 유도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삼성전자나 애플 같이 그 대형 IT 업체들이 내년부터 혹은 아주 늦어도 2015년부터는 공진 방식이 상용화된 제품을 조금씩이라도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장의 중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그 관련된 제품들이 급증해서 팔릴 거라는 시기상조의 어떤 기대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관찰을 하시는 게 관련 업종에 대한 종목을 체크하시는 데 좀 포인트가 된다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과 관련된 소재도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아이템인 전자펜 인식용 디지타이더 소재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그 경쟁 업체들과 다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선 충전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채택이 돼서 S펜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충분히 훌륭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NFC용 흡수체, 그 NFC라고 하면 역시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의 한 방식인데요. 네. 안테나의 그 주파수 송수신에 있어서 오작동을 방지하는 부품으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대에 따라서 각 기기들 간의 통신에 NFC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굳이 삼성이 아니라 다른 고객사를 통한 매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이제 입는 착용하는 어떤 기기들을 말하죠. 손목시계형이라든지 안경형, 구글에서 만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말씀 앞서 잠깐 여쭤봤던 그 무선 충전 방식이 광범위하게 새로운 삼성의 S5 같은데 채택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네. 얘기하시기 좀 어려운 단계인가요? 아무래도 전략적인 기능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특히 무선 충전이요. 그리고 그 각 고객사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그다음에 안경 형식의 스마트 기기 S, 그다음에 또 시계 형식의 스마트 네. 기기 이런 다양한 그 스마트 기기를 일종의 시리즈 형식으로 내놓으면서 그 소비자들을 각 고객사로 하여금 어떤 로열티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제품 개발이나 혹은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용화와 관련된 기술의 방식이라든지 그 부품 공급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사가 굉장히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알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양태훈 대표님이 이제 부품주 얘기하면서 S4는 부진했지만 S5 기대한다 그럴 때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S5가 팔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충전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좀 된다면 채택된다면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실적하고 주가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동사의 올해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 약 3,0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7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부분과 케미칼 부분이 그 매출 볼륨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그 시각 부분의 성장세가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내년인 2014년에는 그 전자 부품 중에서도 아이템이 추가되는 부분이 일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시각 부분에서도 그 싱글라스가 이제 업체가 그 진행이 되면 캐파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그 소재와 채택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의 어떤 성장, 그리고 그 EMC 사업부로 말씀드렸던 무선 충전이나 디지털이저와 관련된 성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매출은 한 3,6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400억 원을 초과하는 이런 그 호실적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EMC 사업 부분은 그 전년도에 어떤 큰 기대감을 올해는 지금 많이 낮춰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그 투자와 관련한 목표 주가를 한 32,400원 정도를 저희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주가의 근거는 내년도 예상 EPS의 한 멀티플 8배 정도를 이제 적용을 한 숫자입니다. 사실 최근에 부품주와 관련된 센티멘트가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품주에 대한 멀티플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주기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많은 판단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8배 정도를 생각하셨을 때는 좀 합리적인 구간에서의 투자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꾸준한 준비를 통해서 스마트 디바이스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소형주 집중 분석, 돈이 되는 스몰캡. 오늘은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봤습니다. 정수민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